원수의 심장을 이식받고 살아난 남자, 그리고 그 대가로 사랑을 버린 여자. 오늘 밤 화려한 날들은 가장 잔인한 생존 보고서를 씁니다. 내 아들을 죽인 놈을 살리기 위해 기증서에 서명해야 하는 고성희의 피눈물 나는 절규. 하지만 수술이 성공한 순간 은호는 싸늘한 메모 한 장만 남긴 채 빗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식받은 심장이 박동을 시작한 순간 왜 은호는 피 묻은 머리끝만 남기고 자취를 감췄을까요? 성재가 터뜨릴 가문의 추악한 민낯이 지금 공개됩니다. 아들의 심장이 멈춰야만 원수의 숨통이 트인다는 이 잔혹한 신의 장난 앞에 고성희는 제 정신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안색으로 응급실 복도를 가로질러 달려온 고성희의 귀에 박히는 소리는 차가운 기계음과 아들 한우진의 이름을 부르는 의사들의 다급한 외침뿐이었는데요. 고성희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원망하며 공항으로 떠났던 아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더라고요. 고성희가 마주한 한우진의 모습은 이미 인간의 생기가 사라진 그저 기계가 강제로 불어넣는 숨에 들썩이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고성희는 한우진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내 아들 좀 살려내라고, 차라리 내 심장을 꺼내가라며 병원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지만 주치의의 표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주치의는 고성희에게 한우진이 뇌사 상태에 빠졌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며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며 박진석을 향해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우리 우진이를 사지로 내몰았다며 울부짖었는데요. 하지만 박진석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슬픔보다는 계산이 앞서는 인간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어깨를 짓누르며 지금 이 지역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고, 한우진의 심장이 이 지역에게 이식된다면 지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비인간적인 제안을 머릿속으로 이미 마친 상태였더라고요.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우진이의 심장이 지역이 몸속에서라도 뛰게 하는 것이 어미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냐며 떨리는 고성희의 손에 끼증 서약서를 쥐어주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눈빛에서 인간이 아닌 괴물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26년 동안 사랑하고 섬겼던 남자가 아들의 죽음을 이토록 냉정하게 도구로 쓰는 모습에 소름이 끼쳤는데요. 고성희는 서약서를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이 지역이 살아야만 박진석의 왕국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비극에 실소마저 터져나왔더라고요. 고성희는 지은호를 쳐다보며 너는 좋겠다고, 내가 사랑하는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이 제물이 되었다며 지은호의 가슴에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원망을 고스란히 받으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한우진의 사고 소식을 듣고 자신의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비록 한우진과 깊은 정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가 박진석과 고성희라는 거대한 탐욕의 틈바구니에서 가장 순수하게 고통받던 피해자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죽음이 더욱 처참하게 다가왔는데요. 지은호는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과 한우진을 잃어야 한다는 절망 사이에서 숨을 쉴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더라고요. 지은호는 차마 고성희에게 기증을 부탁할 수 없어 입술만 깨물고 있었는데 고성희가 자신을 향해 쏟아내는 저주들이 마치 자신의 등에 박히는 화살처럼 느껴져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망설임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지금 당장 서명하지 않으면 한우진의 시신을 부검대에 올리고 너의 비자금 횡령 죄목을 당장 검찰에 넘기겠다며 협박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의 협박에 몸을 떨며 자신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인 아들의 죽음마저 박진석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고성희는 한우진의 얼굴을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우진아, 엄마가 너를 이렇게 보내서 미안하다고, 내 심장이 저 끔찍한 집안의 아들에게 가서라도 살아남으라는 것이 하늘의 뜻이냐며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더라고요. 결국 고성희는 피눈물을 흘리며 서약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고성희의 손가락이 떨릴 때마다 종이 위에는 검은 잉크가 번졌고 그 서명은 곧 한우진의 공식적인 사망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고성희는 서명을 마치자마자 펜을 던져버리고 한우진의 침대 위로 쓰러져 오열했는데요. 박진석은 그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어 주치의에게 건네며 지금 당장 이식 수술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잃은 아비의 슬픔은 단 1g도 섞여있지 않았고
오직 지역을 살려 자신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야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수술실로 향하는 한우진의 이동 침대를 보며 입을 막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수빈은 한우진이 자신에게 건넸던 짧은 인사와 친절했던 미소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가 오빠 이지혁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떠난다는 사실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는데요. 이수빈은 지은호의 곁으로 다가가 언니 이제 어떡하냐고 오빠가 깨어나서 이 사실을 알면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냐며 울먹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수빈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가 견뎌야 한다고 우진이가 남긴 이 마지막 기회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지은호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더라고요. 이상철과 김다정은 한우진의 심장을 기증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기쁨보다는 숙연함을 느꼈습니다. 이상철은 평생을 원수로 지냈던 고성희의 아들이 제 아들을 살린다는 사실에 신의 섭리가 얼마나 가혹하고도 정교한지 새삼 깨달으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김다정은 차마 고성희에게 다가가 고맙다는 말을 건네지 못한 채 멀리서 그녀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김다정은 지은호에게 다가가 고성희를 좀 챙겨주라고 저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닐 텐데 우리가 모질게 굴면 안 된다며 낮은 목소리로 당부했는데요. 지은호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성희의 근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고성희는 한우진이 수술실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자신의 영혼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고성희는 텅 빈 응급실 침대 시트를 부여잡고 우진이의 냄새가 난다며 그것을 코끝에 갖다 대고 울먹였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을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느끼고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당신은 아들도 죽이고 딸도 버리고 이제 이 지역의 심장까지 가졌으니 행복하냐고 하지만 기억하라고 그 심장이 당신을 향해 복수의 박동을 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저주를 퍼부었더라고요. 박진석은 미친 여자의 소리라며 고성희를 무시하고 집무실로 향했지만 고성희의 그 말은 박진석의 가슴 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수술실 문 앞에 켜진 붉은 등을 바라보며 이 지역을 향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은호는 선배 제발 살아만 달라고 선배가 깨어나면 내가 어떤 비난을 받아도 좋고 어디로 떠나도 좋으니 제발 숨만 쉬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는데요. 하지만 지은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박진석과 약속했던 떠나겠다는 서약이 무거운 바위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이 새 심장을 얻고 건강을 되찾는 순간 자신이 그의 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이 한우진의 죽음만큼이나 큰 비극으로 다가왔는데요. 지은호는 주머니 속의 붉은 머리끈을 만지며 이것이 이 지역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눈물을 훔쳤습니다. 병원 복도의 시계는 무심하게 흘러갔고 수술실 안에서는 한우진의 심장을 이 지역의 가슴에 옮겨 심는 긴박한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의료진은 한우진의 심장이 이 지역의 혈관과 연결되는 순간 그 신선한 생동감이 이 지역의 마른 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이 지역의 가슴 속에서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태엽을 감듯 규칙적인 박동을 시작했을 때 수술실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한 청년의 마감된 인생이 다른 남자의 시작되는 인생으로 이어지는 그 숭고하고도 비참한 순간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는 것과 같았더라고요. 박성재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했습니다. 박성재는 자신의 형제나 다름없던 한우진이 죽고 자신이 존경하던 형님 이지혁이 그 심장으로 살아난다는 사실에 삶의 무상함을 느꼈는데요. 박성재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박진석의 그늘 아래서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성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박진석의 모든 치부와 비자금 정보를 지은호에게 넘겨 아버지가 쌓아 올린 가짜 성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하겠다고 결심했더라고요. 박성재는 자신의 손에 묻은 가족의 피를 닦아내기 위해 가장 처절한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한우진의 유품이 담긴 작은 비닐봉지를 안고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고성희는 그 안에 든 우진의 휴대전화와 지갑, 그리고 찢어진 여권을 보며 아들이 그토록 떠나고 싶어 했던 이 지옥 같은 땅에서 결국 심장마저 내어주고 갔다는 사실에 다시금 가슴을 쥐어짜며 울었는데요. 고성희는 로비 의자에 앉아있는 지은호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의 앞에 서서 한참을 내려다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내 아들이 준 심장으로 그 남자가 살아나면 너희 둘은 평생 우진이의 그림자 아래서 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읊조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는데 고성이의 눈빛은 이미 증오를 넘어선 허무로 가득 차 있었더라고요. 방금 고성이가 서명한 건 지역을 살릴 기증서였을까요? 아니면 은호의 인생을 끝낼 사형 선고였을까요? 지역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바로 그 시각 소설실 뒤편. 어두운 비상구에서 은호가 마주한 건 다름 아닌 박진석의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연인이 살아나는 순간 은호가 영원히 사라져야만 하는 박진석의 잔인한 시나리오가 지금 이어집니다. 이 지역의 수술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죽은 한우진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살아날 이 지역의 환희 같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깜빡잠이 들었다가 환청처럼 들리는 이 지역의 목소리에 놀라 깨어났는데요. 지은호는 이 지역이 자신을 부르며 손을 뻗는 꿈을 꾸었지만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것은 차가운 병원 천장과 여전히 켜져 있는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운명이 이 지역의 회생과 함께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의 등이 꺼지고 주치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치의는 기다리던 가족들에게 수술이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기증자의 심장이 수혜자의 몸에 아주 잘 적응하고 있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상철과 김다정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고 이수빈은 지은호를 향해 달려와 언니 오빠가 살았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순간에도 입가에 미소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제 자신이 박진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짐을 싸야 할 시간임을 알았고 이 지역이 깨어나 자신을 찾기 전에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으로 다가왔는데요. 지은호는 멀리서 박진석의 비서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서는 지은호에게 이제 약속한 서류를 마무리하고 병원을 떠나야 한다고 차갑게 속삭였고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수술실 문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떠난 빈자리가 이 지역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았지만 그를 살리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자신의 존재 자체라면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은호는 빗속으로 걸어 나가며 이 지역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고 병원 뒤편에서는 고성이의 마지막 비명이 빗소리에 섞여 길게 늘어지며 심장이 조여오네요. 지은호가 이 지역의 생존이라는 기적을 손에 쥔 데가는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 박진석의 발밑에 바치는 잔인한 복종이었습니다.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이 지역이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그 짧은 찰나에도 박진석의 비서는 그림자처럼 지은호의 뒤를 밟으며 약속된 이별의 시간을 재촉했는데요. 지은호는 이제 막 다시 뛰기 시작한 이 지역의 심장 소리를 단 한 번만이라도 곁에서 듣고 싶었지만 박진석은 그런 사소한 자비조차 허락하지 않는 냉혈한이었더라고요. 박진석은 병원 특별 응급대기실로 지은호를 불러들여 미리 준비해둔 해외행 비행기 티켓과 거처가 마련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툭 던졌는데 그 소리는 마치 지은호와 이 지역의 인연이 끊어지는 단두대의 칼날 소리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석은 여유롭게 소파에 몸을 기대고 앉아 지은호를 빤히 바라보며 이제 내가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내 아들 성재가 너 때문에 가문의 등을 돌리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으니 오늘 밤 안으로 서울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에게 선배가 의식을 회복하는 것만 보고 가게 해달라고 눈을 떴을 때 내가 없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안해하겠느냐며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애원했는데요. 하지만 박진석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 지역이 깨어나서 너를 찾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놈의 회복을 방해하는 독이 될 뿐이라고 사랑한다면 그놈의 앞길을 위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주는 게 맞지 않느냐며 지은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더라고요. 지은호는 박진석의 잔인한 논리 앞에 입술을 깨물며 터져나오려는 오열을 참아냈고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비행기 티켓을 집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의 방을 나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이 지역이 잠든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향했습니다. 온갖 기계 장치에 둘러싸인 이 지역은 한우진의 심장을 품고 규칙적인 호흡을 내뱉고 있었지만 그 평온한 모습이 지은호에게는 오히려 가슴을 찢는 고통으로 다가왔는데요. 지은호는 유리창에 손을 얹고 선배 미안하다고 내가 선배를 살리기 위해 선배를 버리는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하느냐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창백한 얼굴을 눈에 담으며 우리가 함께 가기로 했던 유부초밥 맛집도 같이 걷기로 했던 공원 산책로도 이제는 영영 닿을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더라고요. 그때 지은호의 뒤에서 박성재가 나타나 지은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의 손에 쥐어진 비행기 티켓을 보고 아버지가 또 무슨 짓을 한 거냐며 분노를 터뜨렸는데요.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박 회장님이 알면 선배의 치료를 중단할지도 모른다며 박성재의 입을 막았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지은호 씨가 왜 희생해야 하느냐고 내가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해보겠다고 말했지만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이미 늦었다고 이지혁 선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사라지는 것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마지막 부탁이라며 선배가 깨어나면 내가 선배를 원망해서 떠난 거라고 나를 찾지 말고 본인의 인생을 살라고 전해달라는 거짓말을 부탁하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지은호는 이별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지혁과 함께 찍은 사진들, 이지혁이 선물해준 책들, 그리고 함께 장을 보며 사다 놓은 식재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방 안에서 지은호는 환각처럼 들리는 이지혁의 웃음소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는데요. 지은호는 짐을 챙기면서도 자꾸만 손이 멈춰섰고 이지혁의 채취가 묻은 셔츠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다가 그것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를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지만 하얀 종이 위로 떨어지는 눈물 때문에 글씨가 자꾸 번져서 몇 번이고 종이를 찢어버려야 했더라고요. 결국 지은호는 선배의 심장이 이제 저를 위해 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라는 짧고도 잔인한 문장만을 남겼습니다. 지은호는 이 편지가 이지혁의 회복을 더디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자신을 찾는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면 정을 떼야 한다는 박진석의 협박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은호는 편지와 함께 자신이 항상 손목에 감고 다니던 이지혁의 핏자국이 묻은 붉은 머리끈을 정성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지은호가 가진 유일한 이지혁의 흔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흔적마저도 이지혁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임을 깨달은 것이었더라고요. 밤이 깊어지자 지은호는 공항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지은호의 어깨는 비바람에 사정없이 흔들렸는데요. 지은호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이지혁의 병원 방향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이지혁이 마침내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이지혁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이상철과 김다정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이지혁은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리며 입술을 달싹였는데 그가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은 다름 아닌 은호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은호가 어디 있느냐고 은호를 불러달라고 애원하듯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곁을 지키던 이수빈은 지은호가 박진석의 협박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은호 언니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러 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지혁은 한우진의 심장이 주는 묘한 감각 때문인지 지은호가 위험에 처했거나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의 경고음이 울려 퍼지자 의료진은 이지혁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이지혁은 가슴의 통증을 참아내며 은호를 데려오라고 절규하듯 소리쳤더라고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잡기 위해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의 비서들이 지은호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이미 지은호는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의 이름을 크게 불렀고 지은호는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는데요.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지혁 형님이 깨어났다고 형님이 깨어나자마자 지은호 씨만 찾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형님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며 지은호를 붙잡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박진석의 수하들을 발견하고는 박성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내 걱정 말고 선배 옆에 있어달라고 그게 선배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하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지은호는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며 자신의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은 정적을 느꼈고 이제 정말 이지혁과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는데요. 하지만 박진석의 비서가 지은호의 곁으로 다가와 서둘러 비행기에 타라고 압박하자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은호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의 빗줄기를 보며 이지혁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을 한우진의 심장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라고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지혁은 결국 이수빈의 가방에서 지은호가 남긴 편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수빈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지혁이 젖먹던 힘을 다해 서랍장을 뒤진 것이었는데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떨리는 필체로 적힌 이별 통보를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지혁은 수술 부위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른 채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디뎠고 자신을 제지하는 간호사들을 밀치며 은호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지혁의 가슴 속 한우진의 심장은 주인의 슬픔에 공명하듯 미친 듯이 박동하며 이지혁의 몸을 뒤흔들었는데요. 이상철은 아들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박진석의 집무실로 쳐들어갔습니다. 이상철은 박진석의 멱살을 잡고 내 아들을 살려놨으면 곱게 살게 놔둬야지 그 가여운 아이를 어디로 보낸 거냐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박진석은 여유롭게 이상철의 손을 뿌리치며 이지혁이 살 수 있었던 건 지은호가 스스로 떠났기 때문이라고 그게 우리 지혁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뻔뻔하게 대꾸했는데요. 이상철은 박진석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치를 떨며 당신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아들의 행복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느냐고 일갈했지만 박진석은 이미 지배권 정리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아들 우진의 유골함을 안고 병원 옥상에 올라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아들의 죽음이 지은호와 이지혁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지은호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지막으로 이지혁을 무너뜨릴 독을 품었는데요. 고성희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어 너를 살린 심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해라. 그 심장은 은호를 사랑했던 우진이의 것이니 너는 평생 은호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저주를 내뱉었습니다. 이지혁은 고성희의 전화를 받고 얼어붙었고 자신이 이식받은 심장이 한우진의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심한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졌더라고요. 지은호는 이륙을 앞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의 안내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켜 이지혁의 사진을 보려 했지만 이미 박진석의 지시로 모든 통신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지은호는 단절된 세상 속에서 홀로 던져진 공포와 이지혁에 대한 그리움으로 몸을 떨며 눈을 감았는데요. 그때 공항 활주로 저편에서 이지혁의 비명과 고성희의 웃음소리가 섞인 환청이 들려오는 것 같아 지은호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지은호는 이대로 떠나면 이지혁과 영원히 끝이라는 생각에 비행기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이미 비행기는 활주로를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은 병실 바닥에 쓰러진 채 자신의 가슴을 손톱으로 긁으며 괴로워했습니다. 한우진의 심장은 이지혁의 육체에 정착했지만 이지혁의 영혼은 지은호를 잃은 고통으로 인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지은호가 남긴 붉은 머리끈을 꽉 쥐며 은호야 가지마 라고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이지혁의 생명은 연장되었지만 그의 삶은 이미 죽음보다 못한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지은호를 실은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이지혁의 심박수 그래프가 다시 한번 급격하게 요동치며 심장이 조여오네요. 이지혁의 가슴 속에서 다시 뛰기 시작한 심장은 생명의 신호가 아니라 지은호를 잃어버린 영혼이 내지르는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된 이지혁은 자신을 부축하려는 간호사들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오직 지은호가 남긴 그 낡은 머리끝만을 손에 꽉 쥐고 있었는데요. 수술 부위에서 배어나온 핏방울이 환자복을 붉게 적시고 있었지만 이지혁은 육체의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듯 초점을 잃은 눈으로 허공을 향해 지은호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을 살린 이 심장이 지은호를 떠나보낸 대가로 얻어진 것이라면 차라리 다시 멈춰버리는 게 낫다며 링거 거치대를 밀쳐내고 병실 밖으로 나가려 발버둥 쳤더라고요. 박성재는 공항에서 지은호를 놓치고 돌아와 병실 입구에서 난동을 부리는 이지혁의 모습을 보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형님, 이러면 지은호 씨가 남긴 희생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이지혁은 박성재의 멱살을 잡으며 그게 무슨 희생이야? 그건 살인이랑 다를 게 없어. 은호 없는 세상에서 내가 숨 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라며 울분을 토해냈는데요. 이지혁은 고성희가 남긴 저주 같은 폭로, 즉 자신이 이식받은 심장이 한우진의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동생이자 자신을 미워했던 남자의 심장으로 목숨을 이어가야 한다는 잔인한 운명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더라고요. 지은호는 이륙한 비행기 안에서 차가운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멈추지 않는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를수록 이지혁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실감하며 가슴 한구석이 통째로 잘려나가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껴야 했는데요. 지은호는 박진석이 지정해준 목적지인 동남아시아의 낯선 휴양지에 도착하면 정말로 자신과 이지혁의 인연이 끝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좌석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지은호는 승무원이 건네는 물 한 잔조차 마시지 못한 채 가방 속에 숨겨온 이지혁의 사진을 꺼내보며 선배, 부디 나를 잊고 건강하게 살아요. 내가 선배 목까지 아플게요 라고 나직이 속삭이며 흐느꼈더라고요. 박성재는 이지혁을 다시 침대에 눕힌 뒤 박진석의 수하들이 병실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보안이 철저한 개인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가 탄 비행기의 항로와 도착 예정지를 추적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해킹 기술을 동원하기 시작했는데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해외로 보낸 것이 단순히 이별을 강요하기 위함이 아니라 박진석이 지은호를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려는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형님, 내가 지은호 씨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낼 테니 제발 몸부터 추스르세요. 그래야 찾으러 갈 거 아닙니까? 라고 설득하며 이지혁의 눈동자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의 말에 간신히 진정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진아, 내가 내 안에 있다면 제발 은호가 있는 곳을 알려줘. 너도 내 누나가 이렇게 불행해지는 걸 원치 않잖아 라고 마음속으로 빌며 한우진의 심장과 대화를 시도했는데요. 이지혁은 박성재가 건네준 물을 마시며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지혁은 이제 더 이상 박진석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게 만든 박진석의 모든 탐욕을 무너뜨리고 지은호를 되찾아오겠다고 다짐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돌변했습니다. 이지혁은 수술 후유증으로 몸이 떨려왔지만 그 떨림조차 지은호를 향한 집념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더라고요. 한편 고성희는 아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병원 옥상에서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내려와 박진석의 저택 지하 창고에 갇혔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이지혁에게 심장의 주인을 밝힌 것에 분노하여 그녀를 정신병원으로 보내기 전 마지막 경고를 하러 내려왔는데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머리채를 잡으며 내 입방정 때문에 내 계획이 틀어질 뻔했다며 폭언을 퍼부었고 고성희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박진석, 당신 아들 심장이 저놈 가슴에서 뛰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이지혁이 당신을 아버지로 부를 것 같아. 당신은 이미 지옥에 발을 들였어라고 비웃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지만 고성희의 눈동자에는 이미 죽음을 초월한 복수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밤샘 추적 끝에 지은호가 내린 곳이 태국의 한 한적한 섬에 위치한 박진석 소유의 별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박성재는 그곳이 일반인들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된 사유지이며 한번 들어가면 박진석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일종의 화려한 감옥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악했는데요. 박성재는 이 사실을 이지혁에게 알렸고 이지혁은 당장 비행기 편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아직 비행기를 탈 수 있을 만큼 신체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기에 주치의는 결사반대하며 지금 비행기를 타면 기압차 때문에 봉합 부위가 터져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더라고요. 이지혁은 주치의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주치의를 매수해서라도 떠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지혁은 은호가 죽어가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여기서 편하게 숨쉬고 있으라고? 그럴 거면 수술은 왜 했어? 라며 병실 안의 가구들을 걷어찼는데요. 그때 이수빈이 들어와 오빠의 앞을 가로막으며 오빠가 죽으면 은호 언니는 누가 지켜? 오빠가 건강해져야 언니를 당당하게 데려올 수 있잖아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지혁은 이수빈의 눈물을 보고는 멈칫하며 주저앉았고 자신의 무력함에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서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호는 태국의 낯선 별장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경호원들에 의해 휴대전화와 여권을 압수당했습니다. 지은호는 별장의 테라스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며 절망했는데요. 별장 안에는 지은호를 감시하기 위해 박진석이 보낸 메이드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그들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척하며 지은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누워 이지혁과 찍은 마지막 사진 한 장을 품에 안은 채 밤낮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박진석의 소나기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장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며 위험한 충동을 느끼기도 했더라고요. 이지혁은 병실에서 재활 훈련을 가장한 체력 단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은 한 걸음을 뗄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통증에 신음하면서도 은호야, 기다려. 내가 갈게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복도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지혁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조차 놀랄 만큼 빨랐는데 그것은 의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로지 지은호를 구해야 한다는 집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와 비밀리에 연락하며 박진석의 눈을 돌리기 위해 일부러 부모님 앞에서 순종적인 척 연기하며 퇴원 날짜를 앞당기려 했었는데요. 박진석은 이지혁이 조용해지자 지은호를 깨끗이 잊었다고 판단하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을 다시 그룹 후계자 수업에 복귀시키기 위해 성대한 축하 파티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그 파티 날짜가 지은호가 떠난 지 딱 일주일이 되는 날로 정해졌는데요.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파티 날이 우리가 움직일 날이다. 아버지가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 있을 때 내가 공항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준비해라라고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박성재는 위험한 도박임을 알면서도 형님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지 못하고 해외 도피 전문 브로커와 연락을 취하며 탈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지은호는 별장에서 매일같이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 선배가 건강해진 것만 확인해주면 조용히 살겠다고 빌었지만 박진석은 이지혁은 이미 새로운 여자와 선을 보고 있다. 너 같은 건 잊은 지 오래니 거기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말하는 잔인한 거짓말로 지은호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결국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는데요. 지은호의 안색은 하루가 다르게 파리해졌고 메이드들은 지은호가 식사를 거부하자 강제로 영양제를 주사하려 하며 지은호를 짐승 취급했습니다. 파티 당일 이지혁은 화려한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이지혁은 예전의 부드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차가운 복수심으로 무장한 전사와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셔츠 안쪽 주머니에 지은호의 붉은 머리끈을 소중히 넣고는 파티장으로 향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건장해진 모습을 보며 흡족해하며 많은 재계 인사들 앞에서 이지혁을 소개했지만 이지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오늘이 당신과 내가 가족으로 불리는 마지막 날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와 눈짓을 주고받으며 탈출 타이밍을 엿보았더라고요.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박성재가 미리 설치해둔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지혁은 혼란을 틈타 준비된 비상구로 빠져나갔습니다. 박진석은 경호원들에게 이지혁을 쫓으라고 소리쳤지만 박성재가 미리 배치해둔 차량들이 경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며 이지혁의 도주를 도왔는데요. 이지혁은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지혁은 수술 부위가 터질 듯한 압박감을 느꼈지만 우진아, 조금만 더 버텨줘. 누나한테 데려다 줘라고 심장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지혁은 위조 여권을 이용해 무사히 비행기에 올랐고 몇 시간 뒤 태국의 한적한 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가 알려준 위치 추적 장치를 따라 숲길을 헤치고 지은호가 갇힌 별장 앞에 도착했는데요. 별장 앞을 지키던 경호원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지혁의 기백에 눌려 당황했고 이지혁은 주저없이 그들을 밀쳐내며 별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지혁은 2층 침실문을 부수듯 열었고 그곳에는 초췌한 모습으로 창밖만 보고 있던 지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환각이라 믿으며 이지혁을 바라보았고 이지혁은 지은호를 꽉 껴안으며 은호야, 늦어서 미안해. 이제 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오열했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가슴에서 전해지는 세찬 심장 박동을 느끼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깨닫고 그의 품에서 정신없이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에서 심장이 조여오네요. 태국의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것은 서로의 살을 맞댄 이지혁과 지은호의 처절한 순결이었습니다. 별장의 침실문을 부수고 들어온 이지혁의 품에 안긴 지은호는 이 상황이 지독한 열병이 만들어낸 환각이라 믿으며 그의 어깨를 밀어내려 했지만 자신을 으스러뜨리듯 껴안는 이지혁의 단단한 팔 근육과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세찬 심장 박동에 결국 이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얼굴을 감싸주며 선배 정말 선배 맞냐고
수술한 몸으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이지혁은 지은호의 젖은 뺨을 닦아주며 내가 말했지 않냐고? 내가 어디에 있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지은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더라고요.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별장 밖에서는 박진석이 보낸 현지 경호원들이 무기를 챙겨들고 별장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의 탈출 소식을 듣자마자 현지팀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 사람을 떼어놓고 저항하면 발을 묶어서라도 잡아두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린 상태였는데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고 별장 뒤편의 숲길로 연결된 비상 탈출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일주일 넘게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자신을 이끄는 이지혁의 소나기 힘에서 전해지는 생의 의지를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 발을 뗐습니다. 이지혁은 수술 부위가 터질 듯한 압박감에 가슴을 부여잡으면서도 지은호 앞에서는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앞장섰더라고요. 숲속은 칠흑 같은 어둠과 뱀의 혀처럼 발목을 감싸는 덩굴 식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뒤편에서는 경호원들이 내뿜는 서치라이트 불빛이 짐승의 눈동자처럼 두 사람의 뒤통수를 할아대고 있었고,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위 틈새에 잠시 숨긴 뒤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지혁의 가슴 속에서 뛰는 한우진의 심장은 주인인 이지혁의 무리한 움직임에 비명을 지르듯 세차게 요동쳤고, 이지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바위에 머리를 기댔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창백한 안색을 보고 선배 제발 그만하자고, 나 때문에 선배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느냐며 다시 돌아가겠다고 울먹였지만 이지혁은 지은호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이제 다시는 너를 놓아주는 일 따위는 없다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박성재로부터 비밀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박성재는 별장 인근 해안가에 소형 보트를 대기시켜 두었으니 그곳까지 어떻게든 이동해야 한다고 다급하게 알렸는데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등에 업으려 했지만 지은호는 선배의 수술 자국이 터진다며 거절했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지탱한 채 가파른 절벽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자신의 가슴 속에서 누군가가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지만 곁에서 떨고 있는 지은호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 통증조차 사랑의 증거처럼 느껴져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한우진의 심장을 향해 우진아 조금만 더 도와줘. 내 누나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더라고요. 박진석은 헬기를 동원해 섬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숲 전체를 뒤흔들며 압박해오자 이지혁과 지은호는 바닷가 근처의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헬기의 강렬한 조명이 동굴 입구를 비추고 지나갈 때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서로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가슴에 귀를 대고 예전보다 훨씬 강하고 묵직하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 심장이 비록 비극적인 사고로 얻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이지혁과 하나가 되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저 바다만 건너면 우리는 진짜 자유라며 희망을 속삭였더라고요. 하지만 해안가 보트에 다다르기 직전 박진석의 최측근 경호팀장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총을 겨누며 이지혁에게 도련님, 회장님 명령입니다. 지은호 씨만 넘겨주시면 도련님은 무사히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협박했는데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주변에 떨어져 있던 날카로운 돌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지혁은 내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 지금 내 앞을 막는 건 그저 괴물일 뿐이야 라며 경호팀장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수술한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민첩한 동작으로 이지혁은 경호팀장의 팔을 꺾고 그를 제압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술 부위가 결국 벌어지며 셔츠 위로 붉은 선혈이 빠르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가슴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셔츠를 찢어 이지혁의 상처를 압박하며 울부짖었고 이지혁은 고통으로 시야가 흐려지는 와중에도 지은호의 손을 잡고 보트로 올라타라고 손짓했습니다. 다행히 박성재가 미리 포섭해둔 현지 가이드가 보트 시동을 걸고 대기 중이었고 이지혁과 지은호는 빗발치는 총성을 뒤로한 채 거친 파도를 뚫고 망망대해로 나아갔습니다. 이지혁은 보트 바닥에 쓰러져 지은호의 무릎을 베고 누웠고 지은호는 이지혁의 얼굴을 만지며 제발 눈 좀 감지 말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며 절규했는데요.
이지혁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호에게 은호야 들려? 우진이가 너한테 인사하는 소리. 라고 중얼거리며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보트는 태국의 국경을 넘어 인근 국가의 비밀 안전가옥으로 향하고 있었고 지은호는 밤새도록 이지혁의 차가워지는 몸을 자신의 온기로 데우며 기도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이 소식을 접한 박진석은 분노로 인해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박성재는 아버지가 쓰러진 틈을 타 박진석의 개인 금고에서 지은호의 친부 살해 교사 증거와 비자금 장부 원본을 모두 꺼내 세상에 터뜨릴 준비를 마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이지혁은 낯선 요양소의 침대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곁에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샌 지은호가 그의 손을 잡고 잠들어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지은호를 되찾았음을 실감하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 내가 가진 이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아니 멈추고 나서도 나는 너만 사랑할 거야. 지은호는 이지혁의 목소리에 눈을 떴고 두 사람은 창밖으로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을 보며 비로소 지옥 같았던 도주극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가 터뜨린 진실 폭탄은 예상보다 훨씬 큰 파문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박진석의 추악한 민낯이 공개되자 CJ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은 병원에 입원 중인 박진석을 향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고성희는 정신병원에서 뉴스를 통해 박진석의 몰락을 지켜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고 자신 역시 죗값을 받기 위해 검찰로 향했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해외에서 치료를 받으며 박진석의 완전한 파멸 소식을 기다렸고 지은호는 이제야 비로소 죽은 아버지와 동생 우진이의 영혼이 안식을 찾았을 것이라 믿으며 이지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지혁의 회복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수빈과 이상철은 두 사람을 껴안으며 다시는 헤어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다정 역시 지은호의 손을 잡고 그동안 모질게 굴어서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다 라며 지은호를 정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지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이제야 자신이 돌아올 곳으로 돌아왔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체포되기 직전 자신의 신복에게 전화를 걸어 이지혁에게 이식된 심장에 관한 마지막 비밀 서류를 지은호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그 서류 안에는 한우진의 심장이 단순한 기증이 아니라 박진석의 치밀한 설계에 의한 것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깔리며 심장이 조여오네요. 박진석이 감옥으로 끌려가기 직전 지은호의 손에 쥐어준 마지막 서류 봉투는 이제 막 평화를 찾으려던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진 잔인한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병실 침대 머리맡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한우진의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 복사본과 박진석의 수행 비서가 작성한 은밀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는데요. 보고서에는 박진석이 이지혁의 심장 이식 순번을 앞당기기 위해 적합한 공여자를 물색하던 중 한우진이 가장 완벽한 일치 조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서류를 읽어내려가며 박진석이 한우진을 직접 죽인 것은 아니더라도 아들의 사고를 방관하거나 혹은 사고가 나기 쉬운 환경으로 내몰아 이지혁의 생명을 위한 부품으로 사용했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 앞에 구역질을 참아야 했더라고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 것을 보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지은호는 급히 서류를 등 뒤로 숨기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이미 지은호의 눈동자에 서린 거대한 공포를 읽어냈고 그는 지은호의 손을 강제로 잡아채 그 서류 뭉치를 확인하고 말았는데요. 이지혁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자신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한우진의 심장이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한 착각에 휩싸여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이 살아난 기적이 사실은 아버지가 설계한 잔혹한 인신공양과 다름없었다는 사실에 절규하며 병실의 기물들을 닥치는 대로 내던졌고 자신의 가슴에 손톱을 박아 넣으며 이 심장을 다시 꺼내가라고 울부짖었더라고요. 지은호는 미친 듯이 발작하는 이지혁을 온몸으로 껴안으며 제발 그만하라고 선배 잘못이 아니라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가슴에서 다시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옷을 찢어 상처를 누르며 우진이가 원한 건 선배의 죽음이 아니라 선배가 내 곁에 살아남아주는 것이었을 거예요 라고 눈물로 호소했는데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끼며 박진석을 향한 증오를 불태웠습니다. 이지혁은 이제 더 이상 박진석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겠다고, 그가 저지른 이 비인간적인 만행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 그를 산채로 지옥에 보내겠다고 다짐하며 차갑게 식어가는 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박성재는 형님과 지은호가 마지막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카드인 박진석의 비밀 통화 녹취록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 녹취록에는 박진석이 한우진의 사고 직후 구급차의 도착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뇌사 판정을 유도하라고 병원 측에 압력을 넣은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분노에 휩싸였고 병원 문 앞에는 박진석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박진석은 병실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사들을 향해 내가 내 아들을 살리겠다는데 누가 나를 심판하느냐며 끝까지 뻔뻔하게 소리를 질렀지만 결국 휠체어에 묶인 채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더라고요. 고성희는 박진석이 몰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병원 면회실에서 지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고성희는 예전의 서슬퍼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은호야, 우진이가 어제 꿈에 나와서 춥다고 하더라. 내가 좀 안아주지 그랬니라고 중얼거려 지은호의 가슴을 후벼 팠는데요. 지은호는 자신을 버리고 평생을 괴롭혔던 엄마였지만 자식을 도구로 이용당한 어미의 비참한 최후 앞에 증오 대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거친 손을 잠시 잡아준 뒤 이제 다시는 서로 보지 말자며 차갑게 돌아서 면회실을 나섰고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작별이 되었습니다. 이지혁은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한우진의 유골함이 안치된 납골당을 홀로 찾았습니다. 이지혁은 유리 너머 환하게 웃고 있는 한우진의 사진을 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진아,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 내가 준 이 심장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봐줘라고 다짐하며 박진석이 남긴 CJ그룹의 지분을 모두 사회복지재단과 장기기증센터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지혁은 탐욕으로 쌓아 올린 아버지의 왕국을 자신의 손으로 해체하여 그 잔해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길을 택한 것이었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박진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차가운 감방에 갇혔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화려했던 도심의 삶을 뒤로하고 두 사람만의 추억이 깃든 낡은 별장으로 내려와 소박한 보금자리를 꾸렸는데요. 지은호는 마당에 우진이가 좋아하던 꽃들을 심고 이지혁은 서재에서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이었던 건축 설계를 다시 시작하며 평범하지만 찬란한 일상을 일궈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서로의 심장 소리를 확인하며 잠에서 깼고 그 박동은 더 이상 슬픔의 리듬이 아닌 내일을 향한 희망의 선율로 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의 결혼식은 가까운 가족들만 모인 가운데 별장 앞마당에서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지은호를 꽉 껴안으며 이제 정말 우리 딸이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이수빈은 신부 대기실에서 지은호에게 가장 예쁜 화관을 씌워주며 언니가 우리 가족이라서 너무 행복하다고 속삭였는데요. 이지혁은 턱시도를 입고 신부 입장 순서를 기다리며 자신의 가슴속 심장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하게 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지혁은 이제 이 심장이 한우진의 것이기도 하지만 지은호를 사랑하기 위해 다시 태어난 자신의 분신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더라고요. 지은호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시계를 손목에 차고 이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호는 버진 로드를 걸으며 자신이 지나온 그 어둡고 긴 터널 끝에 이지혁이라는 빛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해 우진이가 등불이 되어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하객들의 박수 속에서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입맞춤을 나누었고 그 순간 별장 하늘 위로 무지개가 화려하게 피어올라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이 화려한 날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해 진력 바닷가 산책로를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은호야, 내일은 뭐 할까? 라고 물었고 지은호는 환하게 웃으며 선배가 해주는 유부초밥 먹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박한 대화 속에 담긴 두 사람의 행복은 그 어떤 재벌가의 권력보다 단단하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화면은 점점 멀어지며 두 사람의 발자국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의 박동만큼은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으며 가슴을 울려오네요.